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1월 3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 증시의 경우 좀 딱 보셨을 때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3%가 밀렸죠. 그래가지고 좀 과하게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뭐 다우 1.5%, S&P 2.5%. 물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싱크로가 덜하다 보니까 막 엄청 우려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요번에 이제 얘네가 그냥 밀린 게 아니죠. 밀렸을 때 이제 보통 한 2.5% 3% 넘어가면은 이유가 보통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FOMC 회의, 그거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파월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했는데, 이제 뭐 시가는 이제 FOMC 회의 금리 인상 어차피 하긴 할 거니까 그런 공포감 때문에 좀 하락을 해서 거기서 움직이다가, 이제 정작 회의 시작될 때 되니까 혹시라도 파월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지 않을까 하고 올랐다가, 역시 그럼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 좋은 얘기를 해줄 리가 없지 해가지고 쭉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새벽 중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회 연속 자이언트 0.75 예상했던 대로죠. 자이언트 스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밀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것 때문에 밀렸다라고 뽑을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 저도 중요하게 보는 게, 어차피 11월 자이언트 스텝은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파월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해주냐,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연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냐, 아니면은 아직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월 속도 조절, 단호한 메시지 이렇게 나오면서 좀 파월이 금리 인상, 특히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최종 금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즉 인플레랑 이제 뭐 단어 문장들을 쓴 거를 보니까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게 그 금리 인상해가지고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즉 안 좋은 얘기죠, 증시에는. 그래가지고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발언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에서 좀 대체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4.5에서 뭐 한 4.75, 뭐 한 5% 사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면은 파월 언급을 통해서 야, 이거 그냥 5%또 넘는 거 아니야? 즉 최대 예상치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우리는 한 4.5 예상을 했는데, 근데 한 4.75 뭐 요 정도까지 예상을 했는데 5% 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5%가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매우 높아요. 뭐 물론 이제 올렸다가 거기서 좀 조절 바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도 관심 삼아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 편하게 지금 4.5%에서 5% 이상을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5% 정도까지, 5% 조금 넘게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가정을 해 두고, 그리고 금리가,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가계 부담이 더 계속 가게 갈 거예요. 그리고 요 발언, 이 연준 발언 속에서 조금 더 그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이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은 나오고 있는데, 그 속도 조절이라는 게 사실 속도 조절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뭘까요? 그냥 금리 인상, 다음에는 빅스텝 하지 않을까? 즉 최대치가 좀 낮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이제 속도 조절인데,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즉 최대치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요걸로 갖다가 그냥 던져버리니까 속도 조절을 뭐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빅스텝, 저는 좀 다음 달은 빅스텝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12월은. 근데 빅스텝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멈추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뭐 0.25씩 뭐 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또 올리냐. 즉 최대치가 가장 결국엔 중요하겠죠.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이게 거기서 멈추어야 되는데 그 뒤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아주 뭐 내부적인 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 뭐 한 12월 달에는 이제 좀 이것저것 체크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침공, 엄청난 인명,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를 초래했고, 인플레 뭐 추가 상승 압력하고 뭐 세계 경제 부담 등등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경제에 미칠 여파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다. 이 부분, 이런 발언은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나왔죠. 근데 속도 조절인데, 속도 조절을 통해서 최종금리가 크게 안 오르길 바라는데, 시장에서는 최종금리는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단기 충격이 좀 세게 가해지지 않았나? 뭐 물론 이제 봐야 돼요. 결국 이게 어차피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뭐 엄청 크게 막 내일도 뭐 내일 모레도 일주일 내내 막 3%씩 계속 밀리고 이러진 않을 건데, 일단은 이런 발언 때문에 좀 시장의 단기 충격은 좀 가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금리 인상 11월 달 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I,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지수가 좀 또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왜? CPI는 인플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나오면은 연준이 이거 속도 조절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플레가 좀 잡히는구나. 지금 결국 연준에서 내세우는 건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핵심은 인플레, 경제 침체 오더라도 인플레부터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지금 나와 있는 여태까지 이제 역사, 전 세계적으로 역사 중에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금리 인상.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갖다가 인플레를 계속 잡고 있는 건데, 10월 CPI, 그 다음에 11월 CPI 이런 거 좀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대망의 12월 15일 FOMC 금리 인상, 이때도 결국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 뭐 0.5%를 하냐 0.75를 하냐, 이거 플러스 봐야 되는 건 저것도 있는 거죠. 요런 식의 발언, 이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미국 지수가 조금 안 좋기는 했습니다. 뭐 물론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왜? 우리나라 최근 수급 워낙 빵빵하게 들어왔고 미국이랑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아침에 개파락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며칠 전에 그 설명드렸던 그 지수 관련해가지고 봐야 될 포인트들, 그거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자, 중간선거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끝나고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산타랠리 같은 개념이죠. 산타랠리가 있다면은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좀 지수가 좋을 때가 있다 라는 거. 대신에 지금 이제 그 중간선거가 미국 상원도 공화당에 넘어갈 판이다. 중간선거 1조합 레드웨이브,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 외부 호재에만 의존한다. 이런 게 이제 뭐 좀 전쟁이라던가 이런 걸 좀 언급한 것 같은데, 상하원 다 내줄 판이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토대로 갖다가 여기서 이제 공화가 좀 유리하고 하면은 다음 대선, 뭐 아직 기간은 엄청 많이 남았지만 그런 것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 측이 좀 이기면은 낙태법이나 마리아나 합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애초에 이제 바이든이 좀 언급을 한다고도 했죠.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재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갈 거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측은 지금 계속 좀 회담이라던가 좀 긍정적인 액션이에요. G20에 이제 푸틴 또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최근에 뭐 이제 국방부 장관을 토대로 통해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어제 새벽에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고위급, 러시아 고위급에서 뭐 언급이 나왔었다. 미국 측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 이제 또 푸틴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푸틴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 좀 우리 뭐 쓸 생각 없다, 부인, 플러스 쓸 거면 진작 썼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걸 토대로 러시아 측은 지금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찌라시성이긴 한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했다, 이 얘기도 있죠. 그런 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러시아가 지금
얘네는 전쟁을 이제 그만두고 싶을 가능성이 높겠죠. 북한한테조차 무기를 지급받았을 정도라면 지금 러시아한테 뭐 이란, 그다음에 북한 이런 국가들에서 뭐 이제 무기 지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일단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액션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찌라시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좀 전쟁을 그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자, 그다음 어제 이제 전기차 관련 시간에서 좀 강했던 이유들 S트래픽이랑 디스플레이텍, 롯데랑 현대 전기차 동맹 충전 인프라에 3천억 투자한다 이런 내용으로 갖다 좀 강하긴 했는데 아침에 갭이 많이 뜨면은 좀 그거는 이제 각자 난이도가 좀 있는 매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제도 도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도발을 한 이유가 요 한미 연합 훈련 11월 4일까지 있고 이제 내일까지죠. 네, 거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좀 도발.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쏜 거는 그 뭐 포탄 같은 거는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미사일은 또 뭐 처음이다 뭐 아니 몇 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권마다 그 대응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북한 7차 핵실험 포함한 추가 도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뭐 11월 4일 내일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뭐 장중에도 툭툭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빅텍이 좀 소유적 움직인 건 있지 않나. 그리고 요거 플러스 이제 핵실험 이런 것들 나오면은 방산주들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밀리고 하면 이런 거 좀 해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요거는 해치 테마는 좀 이따가 같이 설명드리고 휴마시스는 지분에 대해서 2%, 그다음에 소액주주 혹시라도 뒤에 추가 지분 확보, 그다음에 뭐 주주 총회 안건 뭐 부결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기타 범위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거나 휴마시스는 저는 그래도 한 몇 달은 지켜봐야겠죠. 얘가 지금 일단은 차트 측면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슈가 저게 좀 진행형인데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21선 주변 올라오면은 좀 거기서 뭐 반응을 할지 일단 여기서 18,400원 그 슈퍼개미 아니 슈퍼개미가 아니죠. 대주주 발표한 분 중에 지분 가장 많이 들고 계신 분이 평단이 뭐 18,400원이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지지하고 또 한번 이렇게 좀 땡겨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뒤에 뭐 갑자기 좀 지분 매각했다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좀 대의 관점으로 갖다 한 번 더 힘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뭔가 이슈 붙으면은 휴마는 특히 종목 끼는 워낙 좋죠. 좀 계속 지켜보고. 자, 공공기관 자산 매가 원래 오늘 공훈이 통해 가지고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공훈이는 진행을 해요. 공훈이는 진행을 하는데 이번 참사 때문에 그 자산 매각에 대한 발표는 일주일 연기.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YTN부터 IMBC 얘네들 일단은 YTN이 실질적으로 나온 그런 그 지분 매각에 대해서 나온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IMBC랑 한전산업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엮여 있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자산 매각.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현대카드 약관 뭐 시행 이런 걸로 하다가 좀 점쳐지는데 얘네가 진짜 등장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애플페이 저는 이제 갤럭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삼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갤럭시를 매번 바꾸면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폰 쓰는 분들이 들어보면은 핸드폰 자체는 모르겠어요. 아이폰이 훨씬 좋다고는 하는데 속도나 대신에 이제 그 페이 없는 거 지금 삼성은 삼성페이가 있죠. 네, 이제 애플은 애플페이가 없는 거 그 부분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애플페이가 또 출시하면은 그만큼 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 종목은 지금 차트는 좀 묘한 것 같아요. 13,000원 어제 좀 깬다 싶었더니 그거 좀 바로 또 끌어올리더라고요. 투매 살짝 나오더니.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 주들 얘네들은 뉴스 붙으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것 같고. 자, 식량은 러시아가 결국 다시 탈퇴 안 하고서 그
곡물 협정에 대해서 다시 들어왔죠. 대신에 으름장은 났어요. 너네 그 우크라 니는 뭐 드론 공격 이거 처음에 이제 곡물 협정 참여 중단이 요 내용 때문이었죠. 흑해 함대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드론으로 갖다 공격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은 좀 다시 아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제2 신흥경영 비전 발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차세대, 뭐 뉴삼성 구축, 대형 인수합병, 윤곽 나오나 이런 내용들 토대로 대신에 요쪽도 지금 참사 때문에 애도 동참. 애도 기간 동안은 지금 정부 기관이랑 좀 큰 발표들이 한동안은 조금은 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메시지 나오는지 내가 우리 회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 뭐 신경영 비전부터 해가지고 인수합병 어떤 섹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금 삼성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겠죠. 엄청. 그래가지고 뭐 지금 반도체만으로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기는 지금 쉽지 않고 특히 비메모리 쪽은 TSMC가 워낙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비메모리가 노다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인수합병 같은 거 나오면 우린 PTS부터 뭐 삼성 스펙 시리즈들 얘네들 보면은 또 차트가 묘하죠. 뭐 좀 마냥 기다리는 것 마냥 이렇게 좀 거래되고 확 줄고 하는데 주가는 또 안 밀려요. 야금야금. 그래서 뭐 이슈 하나 나와라 이런 거 좀 기다리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 스펙 시리즈들 이렇게 해서 삼성에서 무언가 발표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틴 손상 안 된 가스관 공급할 수 있다. 뭐 가스 이전부터 언급을 했던 거죠. 유럽 서방 국가 측에 가스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받을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우린 뭐 그쪽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공격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핵을 일단 안 쏘고 있다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가고 있죠. 대신에 러시아는 미국, 뭐 프랑스, 뭐 튀르키예 등등 국방장관 연쇄적으로 갖다 좀 통화 그러면서 서방 대화에 나서라. 크렘린궁 미국이 결정권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랑은 사실 협상 불가능. 아무래도 감정이 격화돼 있고 요거를 중간에서 이제 누가 중재해 주냐.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중재지 사실 서방 국가가 그 키워드를 갖고 있죠. 존정을 그만하고서 좀 회담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G20 이렇게 해서 푸틴 초청. G20에 푸틴이 요때는 참석 미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참석할 가능성이 참석한다. 뭐 이런 식의 좀 뭐 그게 찌라시긴 한데 결국은 그래도 일단 푸틴이 G20 회의 좀 참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 뭐 미국이라던가 서방 국가들 수장들이랑 이렇게 좀 회담 이어지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재건주한테 좀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은 이렇게 모듈 쪽은 SY, 뭐 GH 신소재, 뭐 건영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보통은 시장에서는 데모, 현대해보다임, 서암기계공업, 서현탄 메탈 요 애들이 좀 주축으로 움직였었고 얘네들 보면은 뭐 차트는 계속 우상향을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유시는 재건도 엮여있고 네옴시티도 엮여있고 근데 저는 이날은 사실 네옴시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를 그 종전 뭐 회담 기대감 이런 걸 붙이긴 했는데 이날 결국에는 얘네들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고 네옴시티랑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뉴스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재건주는 내년까지 결국엔 전쟁 언젠가는 끝날 거고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건 회담이고 회담이 나오면은 재건주는 그날은 최소한 강하겠죠. 며칠 더 갈진 모르지만 저는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은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알팔레 투자부 장관이 뭐 다음 주 주말 요때쯤 좀 방한 뭐 여하튼 월 초에 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알팔레. 근데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사우디 내음수주 지원다. 이제 내일 출국을 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고 가서 뭐 좋은 좀 수주라던가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래도 이렇게 좀 찾아간다. 사우디를 찾아서 원팀 코리아 로드쇼 열고 국내 기업들 홍보,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가 갑자기 좀 G20 회의 이후에 한국 온다. 또 다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물론 정부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했다가 빈 살만 온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또 다시 G20 끝나고 온다. 라는 내용. 그래서 G20 회의 이후 중순 방한 계획, 사우디 가는 네이버, 그 다음에 신사옥 1784 기술력 세이즈한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측에서 네이버 팀 그 신사옥 지었던 그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와서 설명 좀 해달라. 지금 이게 좀 봤을 때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빈살만 왕세자가 좀 SF, 뭐 판타지, 뭐 이런 좀 공상 영화 이런 걸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로는. 그래서 네옴시티도 사실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저거 사막 한가운데다가 뭐 구상은 이쁘긴 하죠. 근데 미친 거 아닌가? 뭐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저는 사실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뭐 물론 이제 빈살만 입장에선 자신이 좀 왕세자 되고 이제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우디 실권자니까 실세력이니까 실세니까 그런 건 있는데 굳이 저거를 사막 한가운데다 저렇게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신사옥, 뭔가 새로운 신기술 이런 걸 좋아하고 네이버 신사옥에 대해서 와가지고 좀 설명 좀 해달라. 우리가 뭐 기술 그런 거 좀 관심 있다. 이런 부분이죠. 즉 사우디 측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 자,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요것도 있습니다.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 지금 대두 48시간 내에 공격 첩보에 미국 사우디 긴장. 물론 요거는 48시간이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공격하냐 마냐. 지금 이란이 그 국가 내부적으로 갖다 뭐 히잡 그런 것 때문에 좀 또 이제 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갖다가 아시는 것처럼 내부를 단결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나라, 중국 이런 식으로 갖다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고, 중국은 미국을 적으로 만들죠.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뭐 대선 다가오고 하면 뭐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이란이 그런 내용 때문에 국가 내부에서 뭐 시위 나는데 외부를 공격해가지고 그걸 좀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48시간 내 공격 첩보에 미국 사우디 긴장. 요거는 이제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유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죠. 어제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가 좀 강했었는데 그 부분 플러스 만약에 공격이 이어지면은 빈살만 왕세자 방안이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질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공격이 뭐 얼마나 이어지냐에 따라서 빨리 끝나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땡 하면은 정상적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딜레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우디 측에 이제 공격받고 있다 사우디가,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이런 걸 악재로 조금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저는 깊게 조정 나오면은 또 좋게 본 테마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한미 뭐 유신 이런 내용들, 이런 관련 주들부터 해가지고 세아 특수강, 어제 한미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 매도가 좀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는데 얘가 이런 5일선 4만원 라운드픽을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꾸역꾸역 올라오나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볼 거는 같아요. 얘가 어제 문어 투매가 좀 나오긴 했지만 분명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와장창 깨지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대의 관심 하루 이틀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다음에 네옴, 그리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이슈로 좀 어제 또 밑꼬리 길게 달고 또 끌고 올라왔었죠. 그래서 사우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뚜렷한 이슈는 좀 사라지나 싶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핀란드, 뭐 벨기에 이 뒤에 원전 수출 논의 진행 중, 이것보다는 이 국가들이 원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우선 협상자 발표라던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계약처럼 원전 쪽은 실제 그 수주 계약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나오는지 요거는 뭐 논의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진행하고 하려면 뭐 한 2년, 2024년, 25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길어요. 긴 건 있고. 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다음 주에 접촉, 소송전 이후 좀 첫 공식 만남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있겠죠. 웨스팅하우스가 1차 원전 협력 그걸 따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네가 단독으로 갖다 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조금은 지금 갸우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수원한테 좀 협력,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소송 건 거에서 해가지고 좀 협력해주고, 야 우리 이거 1차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 너희 떼어줄게, 시공 좀 할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 소규모라도 뭐 몇 주짜리여도 그런 거 좀 수주했다, 뭐 1차 원전도 협력했다, 이런 뉴스가 좀 붙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물론 이제 접촉해서 거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한미 원전 동맹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접촉하고 거기서 원전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나오는지, 그 수주 좀 부가적으로 더 나오는지. 체코 총리 한국과 원자력 협력 원한다. 자, 그래서 저 원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우량주가 움직였었죠. 우량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저는 근데 또 만약에 저걸로 움직이면은 G2파워, 한신기계 이런 세력주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얘네들이 뭐 이번에 대금도 좀 반짝했는데 좀 이렇게 좀 낙폭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G2파워는 또 무중 이슈, 무중 관련 테마이기도 하고, 또 장기평 주변이나 이런 걸 또 슬그머니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추정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20 회의에서 네옴시티 뭐 양자 회담이라던가, 좀 네옴은 계속 봐야 돼요. 네옴 재건 이런 거는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하기 전까지는 저는 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뭐 다양한 뭐 충전소도 그렇고 2차 전지 원자재도 그렇고 그냥 뭐 나왔다 하면 워낙 계속 강하게 반응하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충전에 뭐 800km 간다, 2차 전지용 핵심 광물, 뭐 인플레 감축 법안, 포스코 케미칼 연말까지 해서 뭐 JV 설립 가능성, 그다음 뭐 전기차 폐배터리 뭐 등등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차 전지 애들은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 강한 거는 금양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그 콩고 리튬 그 기대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광산 채굴 요거를 좀 사올지, 이제 이수화학도 요번 달 중에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 시운전 이런 내용이 있고, 얘네 외에도 2차 전지 애들 뭐 리튬 이런 주들, 하이드로 리튬도 안 꺾이네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어제도 막 한 12%막 이렇게 땡겨 올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GI텍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는 좀 밀린다 싶으면 뭐 이슈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불쑥 튀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전 요거 말고서도 수급주들도 그렇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신고가를 한번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기서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지수가 갑자기 쾅쾅쾅쾅 연속적으로 좀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은 2차 전지 쪽은 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 이번에 견인해준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렇게 지수, 뭐 미국 선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방산, 네옴시티, 2차 전지 원자재,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거가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지금 해지는 북한이 도발하는 것 때문에 방산 플러스 요 금리 쪽도 저는 당연히 묶어서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뭐 좀 속도 조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뭐 SCI 평가정보, 제주은행, 양지사, 푸른저축은행 뭐 요 정도가 이제 좀 금리 인상하면은 같이 움직이던 애들이죠. 자, 그래서 요런 했지, 그 다음에 원래 보던 테마, 2차 전지 요거 외에는 다들 고만고만한 느낌이지 않나 지금 시장에서.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어제 좀 셌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요번 달 중에 뭐 방한한다고는 하죠. 뭐 그거를 얘네가 좀 재료로 삼을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200억 뭐 전환사채 뭐 그거 때문에 이제 엮으면서
얘네들이 좀 시세를 29% 상한가 주변까지 좀 끌어올리긴 했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 방한 이슈에 좀 엮이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